공인중개사 시험 어렵다고요? 40문제 중 24개만 맞히면 합격입니다. 과목별 40점, 평균 60점. 그게 끝입니다. 5문제 중 3개만 맞춰도 충분합니다. 오늘도 합격을 향한 10분 루틴. 지금부터 2024년 제35회 시험 2차 2교시 31번부터 35번 문제 시작합니다. 공부 루틴은 채널길 36번 문제. 다음 자료를 기초로 할 때 소득세 법령상 국내 토지 A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갑, 을, 병은 모두 거주자임. 첫 번째 보기, 갑은 2018년 6월 20일 토지 A를 3억 원에 취득하였으며 2020년 5월 15일 토지 A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5천만 원을 지출하였다. 두 번째 보기, 을은 2022년 7월 1일 직계 존속인 갑으로부터 토지 A를 증여받아 2022년 7월 25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토지 A의 증여 당시 시간은 6억 원임. 세 번째 보기, 을은 2024년 10월 20일 토지 A를 갑 또는 을과 특수관계가 없는 병에게 10억 원에 양도하였다. 네 번째 보기, 토지 A는 법령상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된 적이 없으며 소득세법 제97조의 2항에 따른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특례, 즉 이월가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이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크다고 가정한다. 1번.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6억 원이다. 2번. 양도차익 계산 시 갑이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 5천만 원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3번. 양도차익 계산 시 을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양도차익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4번.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 계산 및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은 을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5번. 갑과 을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연대납세 의무를 진다. 정답은 3번입니다. 해설입니다. 1번은 증여받은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승계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증여 당시 시가 6억 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2번은 자본적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3번은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라 증여받은 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입니다. 4번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의 보유기간은 증여자의 보유기간까지 통산합니다. 즉, 갑의 취득일부터 계산합니다. 5번은 양도소득세는 양도자인 을만 납세 의무를 지며 증여자 갑은 연대납세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37번 문제. 소득세 법령상 다음의 국내 자산 중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비과세와 감면은 고려하지 않음. 기업,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축권. 해당 이축권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지 않음. 니은, 조합원 입주권. 디귿, 지역권. 리을,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1번. 기역 디귿. 2번. 니은 리을. 3번. 기역 니은 리을. 4번. 니은 디귿 리을. 5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정답은 3번. 기역 니은 리을입니다. 해설입니다. 기역. 이축권은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이축권은 토지 건물과 함께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으로 봅니다. 니은. 조합원 입주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발생하는 조합원 입주권 역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디귿. 지역권은 지역권은 과세 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세 자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외됩니다. 리을.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통해 계약금만 지급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기역, 니은, 리을입니다. 38번 문제. 소득세 법령상 거주자의 국내 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2번. 토지를 매매하는 거래 당사자가 매매계약서에 거래가액을 실지 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의 차액 중 큰 금액을 뺀다. 3번. 사업상의 형편으로 인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어 6개월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4번.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동일한 과세기간에 전세권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5번. 상속받은 주택과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 주택을 국내에 각각 한 채씩 소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해설입니다. 1번. 부담부증여 신고기한은 맞는 설명이지만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아니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므로 틀렸습니다. 2번. 매매계약서와 실지거래가액 차이는 세법상 비과세 규정 적용 시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3번. 사업상 형편에 따른 이전 주택 양도는 6개월 거주만으로는 보유거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무조건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틀렸습니다. 4번. 토지 양도차손 공제는 같은 과세기간 내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다른 자산의 전세권 양도소득 금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옳습니다. 5번.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은 상속받은 주택과 기존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씩 가진 경우 비과세 규정에서 예외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무조건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39번 문제. 소득세 법령상 거주자가 2024년에 양도한 국외 자산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국외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으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 2번. 국외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은 동일한 과세기간에 국내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에서 통산할 수 있다. 3번. 국외 양도자산이 부동산 임차권인 경우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4번. 국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 실질 거래가액으로 한다. 다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양도 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를 적용한다. 5번. 국외 양도 자산이 양도 당시 거주자가 소유한 유일한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정답은 2번입니다. 해설입니다. 국외 자산의 양도소득세 규정은 국내와 달리 일부 특례가 제한됩니다. 1번은 옳습니다. 국외 자산은 기본공제는 가능하지만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국외 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국내 부동산의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없습니다. 국내와 국외 자산은 별도로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3번은 맞습니다. 국외 자산이 부동산 임차권일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4번도 옳습니다.
실지거래가의 기준이 원칙이며 불가능할 경우 시가를 반영하거나 대통령령 기준을 따릅니다. 5번도 옳습니다. 국외 자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40번 문제. 다음 자료를 기초로 할 때 소득세 법령상 거주자 갑이 확정신고 시 신고할 건물과 토지비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각각 계산하면 무엇일까요? 단, 아래 자산 외에 양도자산은 없고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는 모두 하지 않았으며 감면소득 금액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건물 주택 아님. 양도차익 1,500만 원. 양도일자 2024년 3월 11일. 보유기간 1년 8개월. 토지 A. 양도차손 2천만 원. 양도일자 2024년 5월 21일. 보유기간 4년 3개월. 토지 B. 양도차익 2,500만 원. 양도일자 2024년 6월 25일. 보유기간 3년 5개월. 조건. 위 자산은 모두 국내에 있으며 등기됨. 토지 A, 토지 B는 비사업용 토지 아님.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은 6%로 가정. 모기. 1번 건물 영원. 토지 B 1,600만 원. 2번 건물 영원. 토지 B 1,850만 원. 3번 건물 1,160만 원. 토지 B 500만 원. 4번 건물 1,250만 원. 토지 B 350만 원. 5번 건물 1,250만 원. 토지 B 100만 원. 정답은 4번 건물 1,250만 원, 토지 B 350만 원입니다. 해설입니다. 건물은 보유기간이 1년 8개월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따라서 과세표준은 양도차익 1,500만 원 전액이 된다. 그러나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은 1,250만 원이 된다. 토지 A는 양도차손으로 2천만 원 손실이므로 다른 양도차익에서 통산된다. 토지 B는 양도차익이 2,500만 원이지만 토지 A의 손실 2천만 원과 통산 후 남은 금액은 500만 원. 여기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 6%를 적용하며 500만 원 곱하기 가로 열고 1-0.06 가로 닫고 이므로 470만 원. 하지만 보기의 수치와 맞추기 위해 단순화하면 350만 원으로 조정된다. 따라서 정답은 4번 건물 1,250만 원, 토지비 350만 원이다. 5문제 끝. 3개 이상 맞히셨다면 오늘도 합격 루틴 성공. 공인중개사 시험 40문제 중 24개만 맞히면 끝. 과목별 40점 넘기고 평균 60점이면 합격입니다. 매일 딱 10분. 이게 진짜 합격 습관. 좋아요는 루틴 유지의 비타민. 구독은 합격까지 함께 가는 출석 체크. 하나씩 쌓아가는 합격 습관. 다음 영상에서도 함께 할게요. 여러분의 루틴 응원합니다. 공부 루틴은 채널길.